태조실록 1권 총서 10번째 기사. 익조의 손부인이 죽자 등주 호장 제기열의 딸과 재혼하여 등주에 거주하다. 손부인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규수이고 다음 아들은 복이다. 부인이 돌아가자 두 번째로 장가든 배위 정비 최씨는 등주 안변이다. 호장 최기열의 딸이다. 드디어 등주의 협촌에 영업전을 두고 거주했으며 또 백성 30호를 등주 서쪽 15리에 거처하게 하였는데 뒤에 그 땅을 일컬어 30호평이라 하였다. 영업전이란 고려 때 부병이 세습적으로 경작하던 토지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1번째 기사. 의주에서 도조인 이선례를 낳았다. 이곳에 거주한 지 수년 만에 아들이 없었으므로 최씨와 함께 낙산의 관음굴에 기도했더니 밤의 꿈에 한 승복을 입은 중이 와서 고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은 선례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얼마 안 가서 아이를 베어 과연 의주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선례라고 했으니 이분이 도조이다. 관음굴은 지금 강원도 양양부에 있다. 이때 익조가 안변에 왕래하였는데 또한 간혹 화주와 함주에도 왕래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2번째 기사. 익조가 쌍성 등지의 고려 군민을 다스리는 다루가치에 임명되다. 원나라 성종 대덕 4년 1300년 10월에 칙령으로 승사랑을 제수하여 쌍성 등지의 고려 군민을 다스리는 다루가치의 일을 맡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3번째 기사. 익조가 죽자 안변부의 복룡역에서 장사 지내고 지릉이라 하다. 모년 9월 10일에 익조가 웅하였다. 안변부의 서곡현 복룡역 북동에 장사 지냈으니 곧 지릉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4번째 기사. 도조 이춘이 익조의 관직을 이어받다. 도조의 휘는 이춘인데 어렸을 적 이름은 선례요 몽고 이름은 바란첩모가이다. 선명을 받아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았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5번째 기사. 도저가 박광의 딸과 혼인하여 자흥과 환조를 낳고 박씨가 죽자 조씨와 재혼하여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다. 배위는 경비 박씨이니 알동 백호의 즉 문화씨 중 박광의 딸이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자흥이다. 몽고 이름은 탑사불화이고 다음 아들은 곧 우리 환조이다. 박씨가 돌아간 후에 화주에 옮겨 거주하여 조씨에게 장가들었으니 쌍성 총관의 딸이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완자불화이고 다음 아들은 나해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6번째 기사. 익조와 도조가 남쪽으로 이주한 알동 사람들을 토지가 비옥한 함주에 정착시키다. 처음에 익조는 함주의 토지가 평탄하고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알동의 백성들로서 남으로 오는 사람을 함주의 기주, 초고대, 왕거산, 운천, 송두, 도련포, 아정랑이 등에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주를 일컬어 알동 일언은 백성을 일컫는 여진말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도조가 안변 이북의 땅을 다 차지하였으나 함주로 옮겨 거주한 것은 남방으로 온 백성과 가까이 하고 또 목축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7번째 기사. 도조가 충승왕에게 조회하니 물품을 하사하다. 도조가 충승왕에게 조회하니 왕이 상으로 내려준 물품이 매우 많았다. 이는 충성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8번째 기사. 조선 왕조 개창을 암시하는 도조의 꿈. 도조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룡입니다. 지금 모처에 있는데 흑룡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하니 공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다. 도조가 꿈을 깨고 난 후에 보통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더니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 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한 날짜까지 말하였다. 도조는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기고 기일이 되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룡과 흑룡이 한창 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다. 도조가 흑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죽어 못에 잠기었다. 뒤에 꿈을 꾸니 백룡이 와서 살해하기를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9번째 기사. 상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도조를 칭송하다. 도조가 일찍이 행령에 있을 적에 두 마리의 까치가 영중의 큰 나무에 앉았다. 도조가 이를 쏘려고 하니 나무와의 거리가 거의 100보나 되므로 휘하의 군사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맞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를 쏘았더니 두 마리의 까치가 함께 떨어졌는데 큰 뱀이 나와서 이를 입에 물고 다른 나무 위에 두고는 먹지 아니하였다. 그때 사람이 이를 이상히 여겨 칭송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20번째 기사. 도조가 관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원에서 알동 사람을 데려가려 하였으나 보내지 않다.
순제 원통 2년 1334년 갑술년에 도조가 풍지를 알아 탐사불화에게 관직을 전하고자 하니 조씨는 그의 아들 완자불화에게 이어 지키게 하기를 청하였다. 후에 지원 정축년에 1337년 원나라 중서성에서 관원을 보내어 경인년 1290년에 따라온 알동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니 도조는 중서성에 글을 올려 사정을 말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21번째 기사. 도조가 죽자 어린 교주 대신 임시로 환조 이자춘이 관직을 계승하다. 지정 2년 1342년 이모년 7월 24일에 도조가 흉하였다. 함흥부의 예안부 운천동에 장사 지내니 곧 어릉이다. 탐사불화가 사유를 갖추어 개원로에 사람을 보내어 알리니 개원로에서 조감해 봄에 탐사불화는 정실의 아들이므로 탐사불화로 하여금 관직을 이어받게 하였다. 9월에 탐사불화가 돌아가니 아들 교주가 어리였다. 나해가 그 어머니 조씨가 고려 왕족임으로써 그의 형 완자불화와 함께 모두 원윤과 정윤이 되고 또 조 총관의 세력을 믿고 드디어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내어 그 애고 중을 틈다 선명과 인신을 훔쳐가니 관내의 군민들이 모두 노하기를 조씨는 적실이 아닌데 나해가 어찌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하였다. 환조가 탐사불화의 아내 박씨에게 이르기를 형수께서 스스로 개원로에 가서 변명하십시오 하였다. 박씨는 안변 사람 덕현의 아들이다. 환조는 교주와 함께 박씨를 따라 개원로에 나아가서 진소하니 본로에서 사유를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었다. 지정 3년 1343년 정월에 원나라에서 조씨는 적실이 아니고 교주는 유약하다고 하여 환조로 하여금 임시로 관직을 이어받다가 교주가 정년이 됨을 기다려 그에게 관직을 주도록 하고 이내 사자를 보내어 나해를 목베게 하였다. 나해가 이 소식을 듣고 선명과 인을 가지고 차인사에 숨으니 잡아서 이를 죽였다. 완자불화는 영돈역으로 치사한 이지의 아들이다. 태적실록 1권 총서 22번째 기사. 환조가 교주에게 관직을 돌려주고자 했으나 받지 않다. 교주가 우달치에 속하다. 환조의 휘는 이자춘이니 몽고 이름은 오로사불화이다. 7, 8세부터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으며 점점 장성해지자 말타고 활쏘기를 잘했는데 관직을 이어받음에 사졸들이 즐거이 붙쫓았다. 교주가 점점 장성함에 환조가 직사를 그에게 돌려주고자 하니 교주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교주가 뒤에 환조를 따라 공민왕을 배우니 왕이 우다치에 소속시켰다. 벼슬이 중순 군기 윤에 이르렀다. 우다치는 우달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려 말기의 관직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것이므로 임금의 신변을 호위하는 일종의 수기병이라고 추정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23번째 기사. 환조가 공민왕을 조회하다. 지정 15년 1355년 을미년에
환조가 와서 공민왕을 배우니 왕이 일렀다. 경의 조부는 몸은 비록 밖에 있었으나 왕실에 마음을 두고 있었으므로 나의 조국께서 실로 총애하고 가상히 여겼었다. 지금 경이 조부에게 욕됨이 없으니 내가 장차 성공시킬 것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24번째 기사. 공민왕이 환조에게 쌍성의 백성을 진무하게 하다. 처음에 쌍성의 토지가 비옥하고 관리의 행정이 소홀하니 동남방의 백성으로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있었다. 공민왕이 원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니 중소성과 요양성에서 모두 관원을 보내오고 왕도 또한 정동성, 낭중, 이수산을 보내어 가서 회합하여 새로 온 사람과 그전에 있던 사람을 분간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이를 삼성의 조감호계라고 하였다. 그 후에 무수함이 적당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점점 이사해 떠나갔다. 왕이 환조에게 명하여 이를 진무하게 하니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그 직업에 안정하게 되었다. 명년 1356년 병신년에 환조가 들어와서 왕을 배우니 왕이 맞이하여 말하였다. 경이 완민을 무수하는데 또한 수고하지 않는가? 태조실록 1권 총서 25번째 기사. 환조가 기철 등의 박렬을 물리치고 쌍성을 수복하다. 이때 기황후의 종족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몹시 난폭했으며 황후의 형 대사도 기철은 쌍성의 관리 초소생 탁도경과 몰래 통하여 서로 당을 지어 반역을 꾀하였다. 왕이 환조에게 이르기를 경은 우선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진무하라. 혹시 병고가 있으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 하였다. 이에 5월 기시를 평정하고 밀직부사 유인우를 명하여 가서 쌍성을 토벌하게 하였다. 인우 등이 등주에 이르르니 쌍성과의 거리가 200리였다. 그곳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않으니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환조에게 시소부윤을 제수하고 자금 의대를 내리고 중현대부로 계급을 승진시키고는 병마, 판관, 정신계를 보내어 교지를 전하여 내용하게 하였다. 환조는 명령을 듣고 즉시 군졸과 말을 항매하고 행군하여 인우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쌍성을 쳐부수니 소생과 도경 등은 처자를 버리고 밤에 도망하였다. 이에 화주,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와 선덕진, 원흥진, 영인진, 요덕진, 정병진 등 여러 성과 함주 이북의 함란, 홍헌, 삼살 등의 땅을 수복했으니 고종 때 원나라에 점령당한 때로부터 99년 만에 지금에 와서 이를 모두 수복하였다. 왕이 환조를 승진시켜 대중대부 사복경으로 삼고 서울에 재택 일구를 내리고 인에 머물러 거주하게 하였다.